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걸 가지고 기준 삼아야 되는데 이거를 뭐 딱히 너희들이 엄격하게 수행을 하겠다는 거는 내가 굳이 말리지는 않겠다. 하려면 해라. 너희들 마음이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나무 밑에서만 살아야 돼. 먹는 거는 딱 요것만 먹어야 되고 이런 엄격한 그런 이제 금욕주의 이런 거를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사실은 엄격한 금욕주의가 아니고 좀 그런 먹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제 뭐랄까 너그럽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이제 누구나 수행은 다 접근 가능해야 된다. 특별한 몇몇 사람들, 인내심만 강한 어떤 사람들, 체력 엄청 좋은 사람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룻밤만 밤새 봐요. 그러면 그냥 감기 걸리죠. 수행이 안 되니까. 그걸 그렇게 봤지 이익이 없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두타라 그래요. 두타제일 대가서. 그 다음에 다문제일 안 한다. 이제 안 한다 가지고 우리 경전을 쓰신 안한존자. 다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었다. 들은 게 많다. 뭘? 부처님 말씀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경전들을 결집을 할 때 가장 크게 활약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천안제일 아나율. 아나율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처님한테 한번 좀 혼난 적이 있어요. 법문하는데 자다가 졸다가 너무 수행을 전날에 열심히 했겠죠. 이렇게 텔레비 늦게까지 보다가 졸은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수행하다가 이제 법문 하실 때 부처님 조시니까 썩은 좀 이렇게 남겼죠. 썩은 흙은 벽을 바르지 바를 수 없느니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뜨끔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졸지 않겠다 해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자다가 눈이 멀었다고 해요. 수영할 때 눈을 부릅뜨고 이제 잘 절대 조죠. 근데 비록 이제 눈은 멀었지만은 마음에 이제 뭐랄까 심안을 열렸다 해서 나중에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또 이제 천안제일 아나율하고 이제 관계되는 에피소드가 또 하나 뭐냐면은 아나율이 이제 눈이 멀었으니까 스님들은 나중에 예전에 이제 자기 옷을 직접 기워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눈이 아예 공사는 된 것 같지는 않고 되게 눈이 이제 안 보였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옷을 꿰매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 옷을 꿰매야 되는데 아무도 이제 그거를 이제 옆에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고 뭐 주변에 이제 안고 없었겠죠. 근데 부처님이 지나가시다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부처님이 직접 이제 꿰매주는 것을 아니 부처님께서는 공덕이 그렇게 많으시던데 어떻게 또 이거를 또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가 했더니 부처라고 해도 끊임없이 공덕은 계속 쌓아야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또 지계제 우발이 계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계 계율을 잘 지킨다는 뜻이에요. 우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제 그 부처님이 계셨던 그 궁전에 카필라성에 이발사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카필라성 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를 이제 가장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이제 지계제일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율장이라고 하는 거를 결집을 할 때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 경을 결집을 할 때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나율은 우발이 율자는 율장을 결집할 때 그러니까 경장과 율장이 이제 같이 결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경장은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 자체로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율장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단순히 뭐 사람 죽이지 말라, 뭐 살생하지 말라, 도질하지 말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승단을 우리 어디 회사라든가 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정부가 있으면 정부 조직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죠? 몇 명 이상이 모여야 성원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한 게 이 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승가 단체 조직을 이끌기 위한 솔직히 룰이 있어야지만 그 룰이 되고 사람들이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안 먹어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이런 걸 다 정해줘야지만 그 규칙적으로 갈 수 있을 게 아니겠어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뭐 짧은 거는 너무 짧은 건 입고 오지 말라 뭐 이런 규율이 있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논의제일 가전연 매우 이제 논리적으로 뛰어났다라고 하고 또 밀행제일 우발이 라울라 네.
나홀라는 이제 부처님의 아드님이죠. 네. 근데 이제 밀행제일이라고 하는 말은 숨은 곳에서 남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잘 버졌다. 음지에서 잘 버졌다. 밀행이라고 하는 게 은밀하게 버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잠깐 10분 정도 쉬다가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보면은 한 구절 설명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구절이 이제 타입.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부처님은 분명히 초월적 존재로서 부처님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화신 부처님이잖아. 서가모니, 서가모니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시점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시대를 타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화신을 히스토리칼 부다라고 해요. 영어로는 저번에 우리 법신하고 화신 개념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이제 중생 구해제의 맥락 속에서 오셔가지고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나타나서 태어남이 있고 어렸을 때 어떤 집안 분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출가의 동기가 있고 출가하셔가지고 수도하고 이제 각까지 이제 어떤 역경을 거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키우시고 승단을 이루시고 나중에 입적하시고 삶의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삶의 히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걸 한문으로는 화신이라고 부처님의 그러니까 법신은 부처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몸을 얘기할 때는 법신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법신은 진리 그 자체. 그거는 어떠한 형상도 없고 모양으로도 나타낼 수 없고 혹은 어떤 언어로도 나타낼 수 없다. 그죠? 근데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반대로 화신은 구체적인 역사적인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있고 시간적 한정성이 있고 그래서 상도 있고 당연히 그 가르침인 말씀도 있고 그죠? 그것을 교법, 언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도 있고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히스토리칼 히스토리칼 부다 역사적인 부처님 쓸 줄 아는데 안 쓰는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뭐 법신을 예를 들어 뚜를리 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리의 부처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죠. 근데 부처님이 살았을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는 기원전 당시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지만 어쨌든 240년, 624년부터 544년까지라고 하는 그 시공을 살아가신 거예요. 역사적인 존재로서 분명하게. 근데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위국이라고 하는 배경이 부처님이 당시에 살았던 지역의 이제 이름이니까요. 사위국을 원래는 이제 슈라바스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기는 사위국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원래 그 인도 땅이니까 그래요. 인도가 대충 이때 생겼다고 하자고요. 여기가 이제 히말라야가 있고 여기 이제 인도 차이나가 있고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갱지스강이 발원해서 쭉 올라와가지고 또 벵골만으로 빠지겠죠. 그러면은 부처님은 여기 히말라야 산, 그다음에 지금의 여기 이쪽이 이제 그 네팔 지역 여기 되겠고, 그죠? 또 이제 히말라야에서 발원해가지고 이제 갱지스강이 이제 흐릅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은 요 네팔하고, 그러니까 이 그 히말라야 산 뭐 기슭이죠? 기슭이 네팔 지역에 한 요쯤에서 이제 카필라선이라고 하는 게 요쯤에서 이제 태어나셨다고 해요. 대충 지도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당시에 이 카필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그만 나라예요. 역사적인 지금 배경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유국이라는 게. 근데 그 당시에 16대국, 16개의 국가가 있다고 해요. 물론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기록 문헌에 보면은 추적을 해보면은 16개의 국가들이 서로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우리 그 중국에 보면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춘추 전국이란 말이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합쳐가지고 춘추 전국 시대라고 그러죠. 다양한 나라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하나의 통일국가, 진나라죠? 진나라라고 하는 통일국가로 가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 여덟 나라들이 서로 물론 그 사이에 낀 조그만 나라들 있죠. 노나라, 뭐, 이런 나라지. 노나라, 뭐가 있어. 제나라, 연나라, 뭐, 진나라, 뭐, 한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막 쟁투하고 싸우는 시대. 그래서 오죽하면은 전국, 싸우는 나라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춘추전국이라고 하는 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상당히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각국의 나라들이 서로 평화롭고 행복한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결집을 하고 있고, 지금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가 그런 조그만 부족 국가들이 점점 이웃 나라들을 병합해가지고 세력이 점점 커져가지고 국가 형태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통일국가로 이제 나가는 어떤 이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사셨던 둘이기 때문에 이 당시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여담이지만은 항상 이러한 상황 그 시대 때, 비슷한 시대 때 인류의 스승들이 대부분 이 시대에 출연했어요. 예를 들어 중국의 춘추 성시 때 나온 분이 공자, 사대 성인 중에 공자, 또 뭐 노자, 뭐 맹자 이런 분들이 다 인류 이창 때 나왔고 중국은 아니죠. 그래도 여기도 보면은 모든 대부분의 스승들이 그 비슷한 시대에 기원전 지금 5, 6세기, 4, 5, 6세기 이 시대 때에 우리가 어떤 분은 이거 이제 기축시대라고 해요. 인류의 문명의 대부분의 문화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그런 성인들이 대거 출현한 시대, 기축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이제 이런 난세들, 서로 작은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잡아먹고 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던 이런 시대 때에 태어나시다. 근데 왜 이런 때에 마침 이때에 이렇게 되냐면은 자, 그래서 요 가운데 큰 나라, 우리가 이제 이걸 대표 이제 정확한 의미가 아니지만 여기는 이제 코살라라고 해요. 중요한 나라가 코살라하고 마가다라고 하는 나라다. 그 표에 보면은 코살라라 주요 식민지 중에 지금 두 번째 나라 지금 표 페이지 위에 보면은 코살라와 마가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다. 부처님과 직접 관련되고 무지하게 많이 주로 이제 부처님이 활동하는 영역이 이제 요 코살라와 마가다고 이제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지역 설명이라든가 배경 설명은 약간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코살라의 수도는 사위성, 그죠? 지금 우리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타석쪽이라고 했잖아요. 사위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실 거기가 수도고 그 근처에서 이제 승가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위성 근처에 있는 승가를 뭐라고 하냐면 기원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고도건 기수급 고도건이라고 하는 그곳. 그리고 그 당시의 왕은 파세나디라고 하는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이제 파세나디의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여기 말하는 기수급 고도건 할 때 그 기수가 뭐냐면은 기타 태자의 숙소가 뜻이에요. 기수. 기타 태자의 기자와 기수급 고도건이라고 하는 기원정사, 이거 줄여가지고 기원정사라고 하는데, 기원정사, 정사는 그냥 절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기자는 기수급의 기자를 땄고, 그죠? 고도곤의 원자를 따가지고 이제 붙인 거예요, 그죠? 기수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뭐라 그래? 기타 태자의 숲, 나무, 숲속 그런 뜻이에요. 이 나무의 주인, 이 숲속의 주인은 원래 누구였어요? 기타 태자. 그러니까 파세나디 왕의 아들, 이제 맏아들인 거죠. 근데 이 집안은 나중에 풍비박살이 납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이 비유리왕, 우리 한문으로 하면 비유리왕이고 거기는 뭐라고 써 있나요? 가로치고 비두다바. 네. 비두다바 혹은 위두다바라고 하죠. 이제 이런 뭐 가정사, 남의 가정사에 교육적인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그 기타 태자가 이 사람이 첫 번째 왕자고 두 번째는 아니고 하여튼 이제 그 위두다바라고 하는 비두다바라고 하고 위두다바라고 하시다. 위두다바.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이 승단을 이루고 또 이게 거대한 이런 이제 그 승가를 이루고 계시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스승들을 상당히 이제 존중을 했단 말이에요. 왕들도 막 와가지고 이제 모셔가고 공양도 바치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나라의 이제 스승으로서 크게 모셨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살라나 마가다나 전체가 다 이제 승단을 존중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세나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우리 부처님이 원래는 카필라스는 여기 조그만 나라잖아요. 여기 부족궁인데 우리 그래도 우리 혈통 속에 이 드높은 이 긍지 드높은 이 샤카족, 그렇죠? 부처님이 원래 샤카족이잖아요. 샤카족의 그 왕비를 들여가지고 혈연 관계를 맺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나도 뭐 나름대로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이 대국의 코살라의 왕이 여기 이제 공주를 좀 보내달라. 거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왕비가 여러 명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명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과 친척간을 맺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혈통식을 맺고 싶다 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이 카필라스의 샤카족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우리가 부처님 줬는데 어디 이름은 없는 거 아니지? 코살라들이 뭐 와가지고 이제 우리 뭐 달라 그러냐, 공주를 달라 그러냐,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어떤 짓을 했냐면은 그 궁중에서 일하는 시녀 중에서 예쁜 여자를 골라가지고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위두다바야. 근데 위두다바가 한 대국에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 카필라는 대한민국이고 코살라는 아메리카야. 그죠? 아메리카 왕이 했는데 그런 짓을 했어. 근데 이제 아무도 몰라서. 근데 위두다바가 나중에 이제 엄마랑 함께 이제 그 뭐라 이게 뭐 자기 친정인 거죠. 한 번 이제 놀러 갔어요. 어느 정도 커가지고 뭐 14살이나 3살이 됐나 그때 갔는데 자기가 이제 코살라의 왕자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거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갔는데 그 또래 비슷한 이제 샤카족의 왕자들이라든가 귀족도 있을 게 아니에요. 그 자기가 앉았던 의자에다가 그 뭐라 그러지 우유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 이제 닦는 거예요. 그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귀에서 들었죠 그랬더니 아이 더러운 잡종이 앉았던 자리인데 이거 앉을 수 없으니까 빨리 부정 닦자. 시녀의 자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대국의 왕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녀를 보냈으니까 다 자기들끼리는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이제 그걸 얘기하면 안 되니까 쉬쉬하고 있었는데 애들은 모르잖아요. 잡종이가 얘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나중에 돌아가가지고 성장해가지고 그 복수의 칼을 갈다가 나중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 히타테다 쫓아내고 파사나데 아버지가 쫓아내고 권력을 잡아요. 쿠데타.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하게 됐어요. 군대를 100만 명이 이끌고 끌고 가가지고 점멸시키고. 그래서 부처님이 샤카족이 이때 다 멸망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이 그걸 싸움을 이제 직접 가서 이제 말리는 적이 있어요. 위두다바가 이제 코끼리 부대, 말 부대 막 군사를 끌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 전쟁 한가운데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왕이 지나가다 이제 그걸 딱 보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 왜 계십니까 하니까 친척의 그늘은 시원한 것이다. 근데 그 말은 부처님 자신의 친척이지만 동시에 위두다바도 샤카족의 피가 흐르는 사람 아니에요. 어쨌든 그 이제 시녀라고 해도 원래 이제 그냥 생시녀는 아니고, 그러니까 왕이 딸을 낳았는데 죄송합니다. 말이 좀 저렴해서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간다 하네요. 그냥 오리지널 시녀가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신분 사회 아니었어요. 신분 사회니까 신분이 왕의 딸인데 신분이 낮은 사람하고 사이에서 낳은 이제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그 왕이 딸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신분은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철저히 이제 신분 사회에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제 화가 나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래서 3번을 말렸다 그래요. 근데도 이제 그 어렸을 때 상처가 받은 게 시키지 않아요. 결국 이제 샤카족이. 근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아까 왜그 오바리 존자, 이발사 그 전에 부처님이 많은 사람들을 순간내로 출가시켰다고 해요. 그쪽 사람들을 샤카족을 대부분을 출가시킨 이유가 사실은 이런 정치적인 이유하고도 오바리 존자가 이발사인데 갑자기 이발 잘하다가 왜 출가를 했겠어요. 물론 이제 부처님의 가마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샤카족의 뭐 귀족 자제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자가 출가를 할 수 없었으니까 그죠? 물론 많이 이제 피해나 오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이제 맞았다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있고 그래서 기타 대제도 그때 이제 비참하게 이제 마지막에 된 거거든요. 여기 마가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가다 보면 이제 왕사성인 라자가라고 하는데 그 왕사성에서 이제 부처님의 경전이 이제 결집된 곳이거든요. 치력구리라고 하는 데서 빈비사라 왕도 부처님을 지극정선으로 이렇게 이제 모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아들내미 아자타 사투라고 아사세 또 구태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감옥에 넣어가지고 숨겨주었죠. 하여튼 이제 그런 이제 비극적인 상황들을 부처님이 여러 그냥 많이 이제 보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서 그냥 최대한 그냥 잘 다독거려가지고 또 그냥 아사사토도 나중에 이제 참여하고 또 막 그랬다고 합니다. 부처님을 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가다에 있는 유명한 이제 그 사찰이 중림정사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기수부 고독원 할 때, 기수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급고독은 뭐냐? 급고독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장자가 있어요, 장자. 장자라고 하는 것도 이 부처님 당시에 매우 독특한 그 개념이고 그냥 넘어가면 사실은 안 되고 봐봐요. 급고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장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급고독 장자 원래는 이제 이름이 수달이에요. 수달 장군. 무슨 못 맞춘 것 같은데 수달 장군. 원달 장군? 수달 장군 없나? 그 고려 왕건 나올 때 수달 장군 있었잖아요. 허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 이름은 수달인데 이 사람이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한테 공급을 잘해줬대요. 이것저것 이제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그래가지고 평소에 보시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급고독이라고 하는 이제 붙었거든요. 근데 이 장자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매우 독특해요. 보세요. 그 당시 이제 포살라, 마가다 전국들 서로 이제 전투하면서 암투하고 조그만 나라들을 병합해 가고 있으면서 그건 이제 전쟁 시대죠. 근데 이 당시 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철기 문명이 이제 한창 꽃을 피우는 시대인 거예요. 인류사에서 이 철기 문명이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역사 시간이었는데 우리 어떤 신해적인 변화를 가져왔나라고 하는 거예요. 철기가 만들어지면서 첫째 이게 엄청나게 유용하고 강력한 도구가 발명이 됐으니까 첫째 이게 무기로서 쓰는 거예요. 가장 단적으로 칼, 그죠? 나중에 나무로 하는 거 칼하고 싸면 게임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전쟁 무기가 생기니까 정복이 활발해지는 거고요. 그죠? 싸움이 많아지는 거고. 두 번째 이게 농기구가 되죠. 농기구. 그죠? 우리 청동기 시대 때 청동으로 만든 삽 봤어요? 청동으로는 삽을 못 만든다 그래요. 깨진다든가 뭐 그런데요. 되게 모르고. 근데 그러니까 농기구가 발달하니까 농업도 증강하고 농업이 증가하니까 잉여 생산물 먹고 남는 생산물이 남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무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상인들이 부를 증가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우리가 그 전까지 생각하지 못하던 엄청난 지금 부자들이 재벌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예전에 왜 장자 공자요라고 하는 비유를 한 적 있잖아요. 장자 공자 그러니까 장자가 있는데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그 아들이 집을 잃었어. 그래서 그걸 이제 그지 아들. 그때 장자가 뭐냐면은
그 상업의 발달, 교육과 상업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부를 거머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그죠? 이 지금 기수국 고도번이라고 기원정사라고 하는 거를 헌정했을까? 도네이션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어요. 단순히 부처님 보기 좋아서 내가 가만히 이제 들어보니까 그 보면 이제 기수 그 이제 한 번은 이 극구독 장자가 부처님께 땅을 한번 희사해야겠다. 그래서 엄청난 정사를 지어가지고 스님들과 수행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법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땅을 찾아봐요. 근데 사위국이 성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사위국이 이제 있으면은 요 성 내에는 그 승단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시끄럽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그죠? 뭔가 승단이 구성이 되려면은 멀지도 않고 이 마을과, 그죠? 도시와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곳에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한 3km, 4km 정도 밖에 숲이, 조용한 숲이 있는데, 그죠? 그 숲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부처님의 정사를 마련해 드리겠다, 사찰을 지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땅 주인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기타 되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이 땅을 좀 살려고 한다, 부처님께 희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좀 주시라 그랬더니 뭔 소리야, 내가 얼마나 이거 사랑하는 숲인데, 고요하고 아름답고 사슴도 뛰놀고, 근데 왜 당신한테 이걸 내가 팔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렇게 사고 싶으면은 바닥에다가 금이라도 깔든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농담 삼아서. 설마 하겠거니 하면서. 그랬더니 그장자 집에 달려가가지고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금을 싸집어지고 와가지고 그 바닥에다 이제 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보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왕자님이 여기다가 금을 까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놀래가지고, 야, 그 정도냐? 그렇게 진심이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그 돈 걷어가지고 건물 짓고 이 숲은 내가 기증하는 걸로, 그때는 나무도 재산, 땅만 재산이 아니라 나무도 재산이었거든요. 이 나무는 내가 기증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기수국 고도원이 된 거죠. 근데 왜 이 사람은? 의문이 많이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건데,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은, 단순히 뭐 그냥 개인적으로 부처님 법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이런 차원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해야지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강력한 신분제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사성제란다. 사종성. 사성계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스트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1계급은 브라만. 브라만이라고 하는 제사장 계급이 있고, 그죠? 가장 위대하고, 왜? 신과 다이렉트로 이제 연결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사 지내는 사람. 하늘의 제사 지내는 사람. 두 번째는 크샤트리아.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제 왕과 귀족들. 소위 말해서 원래는 이제 전사들이에요, 전사. 칼 들고 가서 싸움하고, 무소리 키고, 이게 자기네 하는 일이에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왕이 되고 귀족이 되는 거예요. 가장 사회의 중심이겠죠?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이샤예요, 바이샤는 농사, 원래는 농사예요. 근데 바이샤 신분 중에서 농사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그런 생산을 얻어가지고 그걸 교육을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분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자가. 그리고 뭐 밑에 이제 더 낮은 계급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사실 뭐 여기까지만 행세를 하지만은 이 사회는 이거 인정 안 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돈은 많지, 사회적인 자기들의 힘도 많은데 그 관습에 의해 가지고 그 이 신분 종교적인 이런 계급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은 하지도 못하는 거야. 소외되고 자기들이 사회적 역량이라든가 힘에 비해 가지고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물려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게 뭐냐? 부처님이 그 당시에 이런 사성계급을 부정을 하고 이런 유계질서를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을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단이 피우면은 자기들이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기원 정사를 했다.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들의 사회적 위상도 올라가고 와 거기 부처님의 땅을 고도군 장자님이 했어 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영향력이라든가 신분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다는 걸 이제 사회적인 변화로 이끌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부처님 법이 좋아가지고 그런다고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내적인 욕망, 종교적인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카스트 제도 속에서 이 베다 신앙이라든가 이런 안에서는 자기들의 위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신앙하게 되면은 그 사회에서 가장 불과된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사상제 이런 거 인간의 평등성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깨달음 수행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행위에 선업을 닦느냐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결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론을 얘기하니까 자기들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배경적인 지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호살라국의 수도, 여기서 우리가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이국이잖아요. 사이국, 기스국, 고도국. 사이국, 비트수쪽, 고도군에 계실 적에 사이국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산스크리트 원래 그 나라 말로 슈라바스티예요. 이거는 이제 여담입니다. 슈라바스티가 번역할 때 사이국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뜻으로 번역한 거예요. 뭐 이렇게 아름답게 둘러싸였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이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말 자체를 현장 스님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한문을 못 써요. 신라 벌실적 슈라바스티 신라 벌실적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발음 현장 스님은 그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은 이 발음을 신라 벌실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발음 그대로 따온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번역했어요. 바이로차나를 원래 법시 부처님 바이로차나잖아요. 바이로차나를 그냥 발음 그대로 비로자나 이렇게 번역을 했듯이 현장 스님은 슈라바스티 고유명사니까 그죠? 뉴욕 이런 말 똑같은 거예요. 뉴욕, 샌프란시스코를 뭐라고 번역해요? 샌프란시스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말 그대로 슈라바스티를 한문으로 번역을 비슷하게 정확하게 이 음을 이제 구사할 수 없으니까 한문에 그 지금 신라 벌신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길어. 그래서 신라벌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것도 세 개도 길어. 서벌로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한문에 다 원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벌이란 말이 여기서 신라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 뭐예요? 서라벌이잖아. 서라벌. 서라벌 고등학교도 있고 경주의 예드림이 서라벌이거든요. 서라벌이 왜 서라벌이겠어요? 슈라바스티 우리가 있는 곳은 부처님이 계신 그곳 슈라바스티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따라가지고 신라라고 하는 공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줄임말 서벌이 뭐냐면 나중에 이 벌이 여기 위두다번도 있지만 아까 내가 비두다바라고 했잖아요. 원래 걔네 말 중에 처음에 비자가 나중에 위자로 바뀌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는 빗바사나라고 했어요. 빗바사나인데 요새는 윗바사나라고 했어요. 비자가 위자로 바뀐다고. 비자가 위자로 바뀌고 발음 자체가 비자가 위자로 바뀌어. 셔월이 되는 거예요. 서벌, 셔월, 서울.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놈을 따라 올라가면 어디예요? 슈라바스티. 예전에 서울시장님께서 어떤 서울시장 이름을 잘 몰라요. 오래됐어요. 그분께서 이 슈라바스티를 하느님 나라에 봉헌하겠다고. 하느님 나라에 봉헌하겠다고. 하느님 나라에. 그런 분이 계셨어. 근데 이분은 꿈에도 몰랐을 거야. 부처님이 계셨던 그곳의 이름을 따라가지고 이게 온 거거든요. 진짜?
서울에 계신 분들은 부처님이 계셨던 그곳 지라바시티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시간이 지금 되는 거야, 다 됐네요. 네. 우리 아들들 뭐, 난리 났어. 이제 3분 남았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얘기한 게 없는데 왜 벌써 이 시간이 갔지? 지금 우리 지금 이거 이거 같이 들었다니 묶어도 보시면 세 줄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빨리 지금 하십시오. 5분. 네. 화신 말씀하셨는데 네. 화신이 원래 그냥 어떤 육체적인 몸을 통해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변하는 게 화신 아닌가요? 그렇죠. 저 근데 아까 화신의 부처님이 뭔가 나약 화신을 화신볼, 보신볼 이런 이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신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해서 몸을 나타낸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변화해서. 네. 변화해서 몸을 나타냈다. 원래는 부처님은 원래 없이 진리 그 자체인 부처님이잖아요. 진리 그 자체인 부처님은 아무런 몸이 없잖아요. 형상이 없단 말이에요. 형상이 없고 어떤 언설로도 표현할 수 없는 존재. 진리 그 자체. 근데 형상할 수 없고 언설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상으로서 오신 부처님. 히스토리칼. 그러면 오셨다면 어떤 역사적인 앞뒤 배경이 있고 좀 시간적인 어떤 한계, 지역적인 어떤 복부성 내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화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헷갈린게 난생 화생 그거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그건 자 그러면은 뭐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2분 남았습니까? 네네. 그 나라 그 지방이에요 지방. 우리가 얘기하는 사투리. 여러 언어가 있잖아.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수십 개 언어가 있대요. 뭐 벵고로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기본적으로 한 세네 개씩 다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이 갈라지면은 그 넓은 지역마다 얼마나 말의 차이가 많겠어요. 다양한 이제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심되는 언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 이제 뭐라 그래요 그 이제 문화어 중심어가 있어요. 국제어로 쏘면 영어가 이제 기본이 되는 것처럼 그 나라는 이제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게 문화어라든가 왜 산스크리트라면 아까 브라만 제사를 하는 그 브라만들의 언어가 산스크리트. 왜? 그 사람들이 수신호하고 있는 경전이 베다 경전인데 그 베다 경전이 산스크리트로 써있기 때문에 이 산스크리트어가 이 사람들의 문화의 중심적인 언어죠. 물론 이제 지역마다 각자 이제 구어들이 다 다르죠. 완전히 이 산스크리트를 썼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죠? 근데 뭐 빨리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를 썼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구성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요새 말로는 마가다어를 사용했다고. 아까 코살라 마가다 있잖아요. 마가다어를 사용하셨다. 당연히 코살라어도 할 수 있겠지. 언어가 사실 다른 동네예요. 자, 인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